고급 호텔 연회장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약혼식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 웃음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지연은 가능한 구석진 자리에 앉아 차분히 주변을 살피고 있죠. 그녀가 선택한 옷은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에 중점을 둔 아이보리색 원피스였습니다.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예의는 갖출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아이고, 지연이 또 저렇게 수수하게 입고 왔네. 대체 옷 좀 제대로 입고 다니라고 몇 번을 말해야 하는지. 시어머니 박영자의 탄식이 이지연의 귀에 들리지 않을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듣지 못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이미 익숙해진 아픔이 다시 한번 밀려왔어요. 초라하다는 말이 익숙해지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유나야, 이리 와서 앉으렴. 오늘도 정말 빛이 나는구나. 박영자의 표정이 한순간에 환해집니다. 서울대를 나온 큰며느리 최유나가 우아한 발걸음으로 다가오자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군요. 유나는 고급 브랜드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분명 가격표에는 많은 숫자가 적혀 있었을 거예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오늘 행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최유나는 이렇게 말하며 자리에 앉았죠. 그녀의 세련된 말투와 행동은 마치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듯 완벽했습니다. 이지연은 그런 유나를 원망하기보다는 오히려 존중했어요. 학벌도 좋고 외모도 좋은 그녀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역시 명문대 나온 사람은 달라. 말투부터 행동까지 기품이 있지 않니? 옆자리 친척의 속삭임이 이지연의 귀에 또렷이 들립니다. 참 이상하죠. 이런 말들은 왜 꼭 이지연이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나오는 걸까요? 그녀는 눈길을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그녀에게 작은 위안을 줬습니다. 오늘날 같은 세상에선 학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 유나처럼 서울대 나와야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시어머니의 말이 연회장에 흐르자 이지연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고졸이라는 자신의 학력이 이렇게까지 결점으로 여겨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회사를 키우느라 밤낮 없이 일했고 이제는 꽤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지만 시댁에서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가 봅니다. 지연 씨, 괜찮아요? 옆자리에 앉은 남편의 조카가 조용히 물었어요. 이지연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행사가 정말 멋지네요.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하찮은 일일까? 약혼식 축하 건배가 끝나고 하객들이 테이블을 돌며 인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은 얌전히 자신의 자리에 앉아 와인 잔을 홀짝이며 행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가족 행사라고는 하지만 그녀에게는 늘 어색한 자리였습니다. 고졸 학력이라는 꼬리표가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곳이니까요. 유나가 대기업에서 승진했다면서? 역시 서울대 출신은 달라. 우리 집안 체면을 세워주는구나. 시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자랑하는 목소리가 연회장 이곳저곳에서 울렸어요. 이지연은 미소를 유지하면서도 가슴이 조금씩 조여들었습니다. 동서 유나가 일하는 회사는 누구나 알만한 대기업이고 그런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은 분명 축하할 일이지만 그 말 뒤에 자신을 향한 비교의 시선이 있다는 걸 이지연은 느낄 수 있었어요. 유나야, 서울대 공부가 얼마나 힘들었니?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시어머니의 질문에 유나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어머님,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이 많았죠. 다만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했을 뿐입니다. 이지연은 유나의 대답을 듣고 작게 미소 지었어요.
유나는 겸손했고 실제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였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말이 이지연의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요즘은 다들 좋은 대학 나와야 성공하는데, 그치 유나야? 그래도 우리 집안에 명문대 출신이 있어서 다행이야. 그 말에 여러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이지연은 자신도 모르게 테이블 아래서 손을 꽉 쥐었어요. 학벌이 전부는 아닌데 자신의 사업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많은 직원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지 이야기할 기회는 없었습니다. 지연 씨는 대학은 어디? 낯선 친척 하나가 갑자기 물었고 그 순간 테이블의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이지연은 늘 그래왔듯이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끊었습니다. 아, 그건 유나야, 오늘 약혼하는 신랑 측 가족들 소개 좀 해주겠니? 명백한 화제 전환이었죠. 이지연의 학력은 시어머니에게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유나가 잠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시어머니의 요청대로 신랑 측 가족들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이지연은 자신의 와인 잔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까? 학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 직원 3명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은 이지연이 종종 마주치던 호텔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이지연은 그들이 왜 이쪽으로 오는지 의아해하며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 방향을 향했습니다. 이지연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호텔 총지배인의 목소리가 연회장에 울려 퍼지자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와 함께 온 직원들은 일제히 고개를 숙여 정중한 인사를 건넸죠. 마치 VIP를 맞이하듯 예의를 갖춘 모습이었어요. 저희 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준비한 와인이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이지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곧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가족 행사에 참석한 것뿐이니 특별한 대우는 필요 없어요. 총지배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여전히 존경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VIP 고객으로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무엇이든 필요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이 떠난 후 연회장은 이상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의 얼굴은 금세 굳어졌고 친척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이지연을 바라보았죠. 특히 시어머니의 눈빛은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까지만 해도 고졸 며느리를 무시하던 그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죠. 이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승리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씁쓸함에 가까웠어요. 어머니, 제가 호텔과 협력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지연의 말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실 이지연은 여러 번 자신의 사업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번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작은 회사라는 말만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이때 동서 유나가 상황을 눈치채고 말을 건넸습니다. 저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머님. 지연 언니가 사업을 한다고요. 제가 너무 제 일에만 집중해서 자세히 물어보지 못했네요. 유나의 말은 진심으로 들렸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이지연을 향한 새로운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유나에게 감사의 미소를 보냈죠. 시어머니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이지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일순간 테이블의 권력 구도가 뒤바뀐 것 같은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 친척이 조심스레 이지연에게 물었어요. 지연 씨, 정확히 어떤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호텔 직원들이 저렇게 예우하는 걸 보면 대단한가 봐요. 이지연은 늘 그래왔듯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아니에요. 여행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호텔 체인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요. 여행 서비스요? 그저 티켓 예약 같은 거죠? 시어머니가 무의식적으로 평가절하하는 말을 내뱉었지만 이지연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단순한 예약 서비스가 아니라 맞춤형 고급 여행 패키지와 독점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현재 국내외 50개 호텔 체인과 제휴하고 있고 직원은 100명이 넘어요. 그 말에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유나는 감탄의 눈빛으로 이지연을 바라보았죠. 100명이 넘는 직원이요? 그럼 꽤 큰 회사네요. 유나의 진심 어린 말에 이지연은 미소로 답했지만 시어머니의 표정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은 현실을 마주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테이블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자는 평소와 달리 말수가 현저히 줄었고 친척들은 은근슬쩍 이지연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죠. 마치 새로운 인물을 발견한 것처럼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지연 씨, 회사 이름이 뭐라고 하셨죠? 혹시 저도 한번 이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지연의 맞은편에 앉은 친척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트래블 에센스라고 합니다. 물론 언제든 이용하실 수 있어요. 가족분들께는 특별 할인도 가능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게 되셨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다른 친척의 질문에 이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사업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할지 고민스러웠지만 모처럼 진심으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온라인 블로그로 시작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본 여행지를 솔직하게 리뷰하고 알려지지 않은 장소들을 소개했죠. 점점 팔로워가 늘어나면서 맞춤형 여행 계획을 세워달라는 요청이 많아졌고 이지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우며 일했던 시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리고 첫 직원을 채용했을 때의 기쁨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이지연의 마음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어느새 100명이 넘는 직원을 둔 회사가 되었네요. 처음에는 혼자였지만 지금은 훌륭한 팀원들과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의 모든 사람들이 이지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어머니조차도 무심한 척하면서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죠. 유나는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이었어요. 언니 정말 대단해요. 처음부터 그런 비전을 갖고 시작하셨던 거예요? 유나의 질문에 이지연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일,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한 걸음씩 나아갔을 뿐이죠.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세상에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니? 유나처럼 좋은 대학 나오면 시작부터 다른 법인데. 여전히 학벌을 강조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테이블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이지연을 위한 방어막이 생겼습니다. 어머님, 사람마다 성공의 길은 다른 것 같아요. 언니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유나의 말에 다른 친척들도 동의의 뜻을 표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와인 잔을 집어들었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때 또 다른 호텔 직원이 다가와 이지연에게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이지연 대표님, 내일 오전에 예정된 미팅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VIP 라운지를 준비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어요. 그 직원이 떠난 후 테이블에는 다시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점점 더 굳어가고 있었죠. 지연 씨, 그러니까 이 호텔에서도 중요한 고객이신 거예요? 한 친척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이지연은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제 회사가 이 호텔 체인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특별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것이었어요. 호텔 직원들의 태도가 그것을 증명했으니까요. 평소 무시당하던 고졸 며느리가 갑자기 VIP 대우를 받는 상황에 시어머니의 체면은 구겨질 대로 구겨진 상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호텔 지배인이 다시 한번 이지연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이번에는 고급스러운 디저트 플레이트를 들고 왔죠. 이지연 대표님, 저희 호텔의 새로운 시그니처 디저트입니다. 다음 달 공식 출시 전에 먼저 맛보시고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지연은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이런 공개적인 대우가 오히려 불편했어요. 그녀는 항상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지 않는 스타일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만 오늘은 가족 행사라 특별 대우는 사양할게요. 이 디저트는 테이블 전체가 함께 즐기는 게 좋겠네요. 지배인은 존경심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숙이고 디저트를 테이블 중앙에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이지연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어요. 새로운 VIP 라운지가 다음 주에 오픈합니다. 대표님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배인이 떠난 후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이지연에게 쏠렸습니다. 그동안 무시당하던 며느리가 갑자기 호텔의 VIP로 대접받는 모습에 친척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특히 시어머니 박영자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당혹감, 불편함, 그리고 미세한 부러움까지 뒤섞인 감정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죠. 지연 씨, 대체 무슨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작은 여행사가 아닌 것 같은데. 한 친척이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이지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여행 블로그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고급 맞춤형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했습니다. 국내외 유명 호텔들과 독점 계약을 맺고 있고 특별한 경험을 찾는 고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고급 호텔에서도 VIP 대우를 받는 회사군요. 네, 저희가 매년 이 호텔 체인에 상당한 매출을 안겨드리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지연의 겸손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테이블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존경하던 서울대 출신 동서 유나마저도 이지연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언니 정말 대단해요. 그런 사업을 혼자 시작해서 여기까지 키우다니. 저는 대기업에 들어가긴 했지만 그저 조직의 한 부분일 뿐인데. 유나의 진심 어린 감탄에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래도 안정적인 대기업이 좋지 않니? 사업이란 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유나처럼 서울대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면 평생 안정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호텔 직원이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지연 대표님, 해외에서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VIP 라운지에서 통화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지연은 당황했지만 전문가다운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실례할게요. 그녀가 자리를 뜨자 테이블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한 채 와인을 한 모금 들이켰죠. 혹시 지연 언니의 회사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유나가 남편에게 물었고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 지연 씨가 하는 트래블 에센스는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핫한 기업이야. 지난달에 해외 투자사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소식도 들었어.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의 와인 잔이 테이블 위에서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어요.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내 아내가 그렇게 성공한 사업가라면서? 시어머니의 질문에 아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물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지연이가 사업한다고 말할 때마다 항상 학벌 이야기로 넘어가셨고, 그 말에 테이블은 다시 한번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이었어요. 이지연이 통화를 마치고 다시 테이블로 돌아왔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친척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고 심지어 시어머니조차 달라진 눈빛으로 이지연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것은 존경이라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인 시선이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지연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신 분이니까요. 한 친척이 갑자기 공손해진 말투로 대답했어요. 분명 그는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지연의 존재를 거의 무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내 사업이 생각보다 크구나. 왜 그동안 말하지 않았니? 그 질문은 마치 이지연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성공을 숨겨왔다는 뉘앙스를 담고 있었죠. 이지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제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고, 해외 계약도 늘어나고 있다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항상. 이지연은 말을 멈추고 잠시 생각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항상 냉정하고 전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사업가로서의 습관이었죠. 항상 시어머니가 다그쳤습니다. 항상 학벌 이야기로 화제를 돌리셨어요. 제가 아무리 제 일에 대해 이야기해도 어머님께는 서울대를 나오지 않은 며느리의 성과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테이블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습니다. 이지연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동안 그녀는 항상 시어머니의 무시를 참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건 내가 너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라 그저 학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머님,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지연이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유나 언니처럼 서울대를 나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아 마땅해요.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성공의 길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길을 걸어왔고 그 길에서 나름의 성취를 이루었어요.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평생 믿어온 가치관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을까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언니의 말씀에 동의해요. 저는 서울대를 나왔지만 그건 단지 하나의 경로일 뿐이에요. 언니처럼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서 성공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는 유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가장 신뢰하는 며느리의 말이었기에 조금은 귀를 기울이는 듯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가 마지막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학벌이 중요하지 않겠어? 사업이라는 건 언제 망할지도 모르고. 그 말에 이지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그녀라면 조용히 넘어갔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어머님, 저는 제가 만든 길을 걸어왔어요. 서울대는 안 나왔지만 제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죠.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도 저를 평가절하 하시네요. 정말 중요한 건 학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아닐까요? 이지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랫동안 쌓아온 감정이 묻어났습니다. 테이블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나는 단지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어머니의 말은 끝맺지 못한 채 공중에 흩어졌습니다. 주변 친척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이지연의 말에 동의를 표했어요. 심지어 평소 시어머니의 편에 서던 친척들조차도 이번만큼은 이지연의 편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지연은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사업적 성공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 승리였어요.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약혼식 행사가 마무리되고 하객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연은 남편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지만 내면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시어머니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었고 그것은 그녀에게 묘한 해방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지연 씨, 오늘 정말 놀랐어요. 다음에 시간 되시면 저희 아이들 유학 계획에 대해 조언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던 친척이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이지연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물론이죠.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렇게 마지막 하객까지 배웅하고 나자 연회장에는 이지연의 가족과 시댁 식구들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이지연과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피하는 듯 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믿어온 가치관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니까요. 이때 예상치 못하게 동서 유나가 이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잠깐 이야기 좀 해도 될까요? 두 사람은 연회장 한쪽 조용한 테이블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죠.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솔직히 나도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춰 사느라 힘들었어. 너처럼 자립해서 사는 게 더 멋진 것 같아. 유나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항상 완벽해 보이던 서울대 출신 동서가 이런 속마음을 드러낸 것은 처음이었죠. 유나 씨, 아니, 오늘은 솔직해지고 싶어서. 사실 나 언니가 부러웠어. 내가 서울대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어머니가 예뻐해 주시니까 편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 언니는 자기 힘으로 모든 걸 이루었잖아. 유나의 고백에 이지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유나를 부러워했던 것처럼 유나도 자신을 부러워하고 있었다니. 이지연은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유나 씨. 하지만 당신도 충분히 대단해요. 서울대에 입학하고 대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지 알아요. 우리는 그저 다른 길을 걸어왔을 뿐이죠. 유나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지연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는 우리가 서로 의지하면 좋겠어요.
시어머니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지연의 말에 유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죠. 그동안 시어머니의 편애 속에서 미묘한 경쟁 관계에 있던 두 며느리가 마침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인 순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시어머니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혼란스러움과 함께 어떤 깨달음의 기색도 스쳐 지나갔죠. 남편이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무언가를 말하자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지연은 유나와 헤어진 후 홀로 호텔 로비를 걸어 나왔습니다. 오늘의 일은 그녀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배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로비에서 다시 한번 호텔 직원들이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지연 대표님,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 이지연은 미소로 답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이룬 성취는 충분히 가치 있어. 그녀가 호텔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예상치 못하게 시어머니가 그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잠깐만. 이지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은 그녀가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오만함이 사라진 자리에 어떤 불안감과 부끄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지연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긴장했을 상황이지만 오늘만큼은 그녀의 마음이 이상하리만큼 평온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요? 지연아. 시어머니 박영자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낮았습니다. 나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은 호텔 로비의 조용한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변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은은한 조명이 두 사람 사이에 긴장된 공기를 조금이나마 누그러뜨려 주었죠. 사실 내가 너무 경직되게 생각했던 것 같구나.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학벌이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왔어. 내 세대에는 그것이 유일한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지연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박영자의 눈빛에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오늘 내가 받는 대우를 보면서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다. 내가 이루고 있는 성공을, 내가 걸어온 길을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시어머니의 고백은 어색했지만 진실되게 느껴졌습니다. 이지연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풀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님, 괜찮습니다.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다. 내가 잘못했어.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같이 밥 한 끼 하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구나. 이지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제안은 진심 어린 화해의 손길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그녀는 시어머니의 인정이 더 이상 자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기회가 되면 좋겠네요. 제 사무실로 초대해 드릴게요. 직원들도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 사이에 불편했던 공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완벽한 화해는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이틀 후 이지연은 자신의 회사 VIP 라운지에 앉아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들, 그리고 그 너머로 펼쳐진 하늘은 마치 그녀의 미래처럼 넓고 무한해 보였어요.
그녀의 책상 위에는 새로운 해외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고, 이제 그녀는 글로벌 시장으로 눈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동안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모든 어려움과 도전은 지금의 이지연을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대표님, 일본 파트너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음 달 도쿄 미팅 일정을 확정하고 싶다고 합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이지연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알겠어요. 일정 조율해 주세요. 비서가 나가고 난 후 이지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진정한 자신감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그것은 남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용기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학벌보다 중요한 건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거야. 이지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커피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당한 미소가 어려 있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더 높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이지연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처럼 그녀의 미래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그림자에 가려지지 않고 자신만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는 이지연.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누군가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신감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